치아 건강 가운데서도 특히 저희가 그 치주 질환이라고 불리는 풍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아, 이 풍치. 네. 이거 진짜 이거 고생해본 분들은 아십니다. 맞아요. 얼마나 괴로운가. 네. 그걸 괴로움을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한 차원에서 오늘 이런 순서를 마련을 했습니다. 치주 질환 중에 이제 풍치 이 내용을 말이죠. 오늘 이 풍치에 대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한번 파헤쳐드릴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치의학 박사 정재향 원장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침 일찍 나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연세를 보니까 저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그런가요? 신나시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않을까요? 이 중년의 병이라고 하니까, 예, 풍치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년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네. 이 풍치 예방을 잘해야 되는데, 네네. 도대체 이 풍치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예. 예. 이 풍치는 치아 주변에 남아있는 음식물 잔사와 예. 치석 등이 원인이 돼서 이제 세균이 번식하고 이로 인해서 잇몸과 잇몸뼈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치아까지 잃게 하는 아주 심각한 질환인데요. 예. 실제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치아 관리에 있어서는 분수령을 맞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 40대 이후의 성인의 80%가 실제 풍치를 가지고 있고 예. 또 중년 이후에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네. 40대 이상 80%가 80%면 거의 네. 모든 분들이죠, 그냥. 그럼 여기 다 거의 다 해당이. 네.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그래요? 이 40대의 풍치, 그 나머지 20%에 예. 들고 싶으면 무엇보다도 치료와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럼요. 네네. 일단은 풍치를 두고 침묵의 병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증상이 많이 안 느껴진다고들 하거든요. 네. 증상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풍치는 이렇게 충치와는 달리 이런 통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칫솔질을 하실 때 칫솔에 피가 묻어난다든지 치아가 시리거나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나거나 예. 또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면 이 풍치 증상을 꼭 의심해 보셔야 하는데요. 조금 더 진행하더라도 그다지 통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약을 드시거나 하면서 방치하기가 쉬운데 예.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치과를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아를 잃을 정도로 말기 치료염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증상이 좀 심각하다. 그래서 네네. 병원을 찾으면 치아를 이제 발치를 해야 될 예. 정도로 심각한 그런 네네.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말이죠. 제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네. 이게 다 제 얘기예요. 그런가요? 양치할 때 피가 좀 묻어난다거나 예. 또 시린 경우 네. 저 가끔씩 시리고 말이죠. 풍치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이, 큰일 났네. 자, 그런 말이죠. 이 풍치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계속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얼음물도 못 마시고 과일도 못 먹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풍치 환자일 수 있습니다. 거침없는 식생활을 위해 풍치를 없앨 수 있는 방법 속 시원히 알아보겠습니다. 잇몸 윗부분에 치석이나 프라그가 있는 경우에는 초음파 진동기구를 이용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치료 방법이 있고요. 잇몸 아래쪽에 치석이 있는 경우에는 잇몸 마취를 하고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심부로 진행된 경우에는 잇몸을 절개하고 젖혀서 하부에 있는 치석을 깨끗이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는 잇몸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때론 국소적으로 치조골 파괴가 좁고 깊게 일어난 경우에는 치조골 이식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이식술은 치조골을 재생함으로써 향후 유지 관리가 쉽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치료법입니다. 풍치로 불리는 치주 질환. 그 증상은 잇몸 발적과 출혈, 치주낭, 치아 흔들림, 씹을 때의 엄청난 통증까지 다양한데요. 심할 경우 아까운 치아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균과의 전쟁인 풍치. 이제 치료만큼 중요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풍치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솔질입니다. 그 이솔질을 하시기 위해서는 칫솔은 2줄모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좌우로 살살살 진동을 주시고 쓸어 올려주세요. 한 자리에서 최소 10번 이상씩 좌우로 진동을 주시고 한 치아씩 이동을 하시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뒷부분은 항상 놓치기 쉬우신 부분인데요. 칫솔모 앞 한 2줄 정도로 치아 뒷면을 살살살 진동을 주시고 쓸어 올려주세요. 잇몸이 조금 묵직하고 좀 뻐근했거든요, 그 부분이. 또 때로는 좀 음식물도 많이 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음식물 끼는 것도 좀 적어졌고, 잇몸이 아주 편안하고,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음식을 씻게 된 거예요. 전에는 기피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자, 행복하고 우아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치아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방과 치료를 통해 치주질환 풍치 키우지 말고 빨리 치료하세요. 아, 진짜 이분 우아한데요? 네. 과일 드시는데도 저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드시고 네. 물도 우아해. 치아가 건강하면 우아해지는 겁니까? 우아해질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수술이라는 단어는 말이죠.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두려운 존재예요. 맞아요. 무슨 수술이든. 네. 그런데 특히 치과 수술은요. 치과에 들어가기만 해도 온몸이 막 맞아요. 소름 끼치는 그 겁도 나고 소리. 긴장도 되고요. 그런데 이 수술 받기 싫어서라도 진짜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스케일링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까? 아, 예, 그럼 물론이죠. 근데 젊어서부터 이렇게 예. 꾸준히 한 6개월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예방이 되죠. 예, 예. 하지만 이제 평생 잘 안 오시다가 네. 어쩌다 한번 방문하셔서 아, 난 스케일링 한번 받았으니까 괜찮으려니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런 경우는 대부분 잇몸 아래쪽에 남아있는 치석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잇몸 치료나 아까 아주 힘든 그런 잇몸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또 때에 따라서는 치조골 이식술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치조골 이식술이라고 하면 네. 뼈를 이식한다는 그런 네, 네. 무시무시한 얘기로 들리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어떤 방법인 건가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치아 주변에 웅덩이가 파인 건데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아무리 관리를 하고 싶어도 음식물이 고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제 골 이식제라든지 골 유도 물질을 이용해서 다시 치조골을 재생하는데요. 모든 경우가 이런 치조골 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식술을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게 네. 필요합니다. 근데 간혹 예. 스케일링 받은 분들 가운데요. 네네. 나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이가 시리고 예, 예. 더 많이 치아가 벌어진 것 같다. 그래, 이렇게 그래. 호소하시는 예, 분들 예. 있으세요. 예. 이게 예. 더 나빠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는 어떤 건가요? 예,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아, 평생에 이제 치과 문턱을 처음 예. 넘으셔가지고 스케일링 받으시고 나면 이 다 버렸다 이러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그러니까 치아 주변에 있는 단단한 치석을 떼는 것은 한겨울에 우리가 외투를 벗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치아 질환, 잇몸 질환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어떻게 보면 느끼는 증상은 더 심한데요. 예. 당연히 이가 시리고 사이 공간도 넓어지고 또 씹을 때 불편감도 있으실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게 서서히 완화되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셔서 치료를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풍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조금 전에도 보니까 잇몸약 선전이 나오던데요. 네. 예, 예. 특히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잇몸약 좀 풍치 예방에 네. 효과가 있나요 하는 건데 이 잇몸약에는 소량의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처럼 그것만 드시면 뭐 갈비도 뜯고 오징어도 뜯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약을 믿고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예. 또 가글 제품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많이 나오죠. 예. 워낙 세균 99.9% 제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이제 워낙 바쁘시니까 양치를 못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예. 명확한 치료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이제 치과 의사에 의해서 처방되는 소독용 가글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문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뭐 가글 제품에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저번에 뉴스에서 봤습니다만은 그거 많이 하면 취하는 거, 그럼 취하는 거였나요?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물론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예. 너무 예방을 잘해서 병원에 가는 환자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들은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예방을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예, 그 풍치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나요? 바로 정확하고 꼼꼼한 입술질인데요. 칫솔질인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333 칫솔질법 네네. 들어보셨죠? 예. 3분 동안. 들어는 봤는데 그게 실행은 잘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예.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풍치잖아요. 네. 예. 그 잇몸 질환이 진행이 되면 치아 사이 공간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식후에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루에 꼭 3번만 이렇게 식사한 후에 닦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여름철에 특히 아까 탄산음료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런 때 치아가 더 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때도 닦으시는 게 좋고요. 예. 또 3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는데 이 구석구석 아까 방송 화면에 나온 예.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닦으시려면 3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겠네요. 한 예. 15분 정도. 그러게요. 이렇게. 3분도 참 길던데. 예. 그리고 또 치아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예.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 또 예, 치아와 예. 치아 사이를 좀 더 집중해서 닦아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이 네네. 칫솔질 할 때 칫솔 종류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아, 요즘에. 예. 그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2줄짜리 네네네. 칫솔이라고. 네네. 예. 근데 그런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네, 그러셨죠. 어떤 칫솔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네네. 소개해 그렇지 주세요. 좁게 생겼네요. 네네, 우리 쓰는 제가 것보다는.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일반적인 칫솔은 4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2줄이 있다고 그래서 예. 2줄모인데요. 이런 2줄모가 치아 사이 공간에 구석구석 들어갈 수가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런 칫솔을 권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또 요즘 뭐 워낙 칫솔이 다양한데 예. 또 미세모 선전도 많이 하시니까 네네. 물어보시던데 미세모보다는 이렇게 적당한 탄력이 있는 모가 예. 구석구석 들어가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에 예. 이렇게 집어넣어서 진동을 주시면서 예. 닦아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거 한번 줘보세요. 근데 이 칫솔이 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치과에 가시면 다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혹시 예. 못 구하실 때는 일반 칫솔을 사셔서 양쪽 발을 자르세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그걸 많이 예. 권해드립니다. 예. 훨씬 잘 들어갑니다. 이분 치아는 건강한 겁니까, 지금? 예. 좀 문제가 있죠. 잇몸 사이가 좀 많이 벌어져 있고요. 예. 예. 칫솔의 사용법까지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예. 풍치에 대해서 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네.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예.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풍치는 중년 이후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풍치를 이렇게 잘못 방치하셨다가는 결국 치아를 잃고 이제 임플란트나 이렇게 다들 겁내시고 비용도 많이 드는 예. 그런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게 걱정이 되셔서 치아 보험도 넣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먼저 아까 증상이 있을 때 그걸 놓치지 마시고 예. 꼭 치과를 방문하셔서 미리미리 치료를 받으시고요. 예. 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잇몸 환경이 바뀌면 그 바뀐 환경에 맞도록 양치하는 것, 칫솔질 방법을 바꾸실 필요가 있는데 예. 오늘 배운 칫솔질 방법을 정확하게 하시면 이 풍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건강하게 우리 내 치아로 예. 100세까지 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4줄 칫솔은 좀 넓지 않습니까? 그럼 예. 닦아지는 면적이 넓으니까 빨리 닦아질 것 같은데 네. 이건
면적이 좁아서 5회 닦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15분 이상은 닦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이 칫솔질하는 네. 이 방법부터 좀 바꾸면서 이 치아 관리를 잘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이거. 그러니까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향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